여러분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밤새 푹 잤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마르며 손이 말을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그 미세한 느낌들이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입니다. 지난 40년간 서울의 대형 병원부터 남부 농촌의 작은 보건소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 건강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도 자주 마주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소한 방심 하나로 인해 환자가 준비할 틈도 없이 뇌졸중에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런 사고들 중 일부는 예방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본인의 몸에 대해 조금만 더 잘 이해하고 아침을 더 부드럽고 올바르게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노인에게 아침은 젊은이와 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있으면 혈액은 점도 높아지고 혈관은 수축되기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순환을 위한 워밍업을 생략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새벽이나 아침 일찍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막 잠에서 깨어났고 아직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무심코 침대를 벗어나 움직이려는 순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운동이나 보약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혈관을 올바르게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바로 따뜻한 물을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 괜찮은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노인들에게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료를 권장합니다. 오랜 시간 제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꿀이나 레몬, 생강 등 부드러운 성분이 들어간 따뜻한 물을 마시는 분들은 아침에 어지러움, 손저림, 두통 같은 증상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기온 변화나 환경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도 훨씬 유연합니다. 강원도 시골에 사는 조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올해로 83이신데 매일 아침 직접 물을 끓여 손자가 제주도에서 보내준 야생꿀을 한 스푼 넣어 따뜻하게 마십니다. 정기검진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병을 고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마시니 손발이 덜 시려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증거 때문이 아니라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몸의 반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나 부드러운 꿀물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익숙한 주방에서 직접 손으로 준비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마치 심장과 혈관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듯이 말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과 대화하듯 마셔보세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전히 건강한 삶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옆 사람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아침 공기가 차가울 때 처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고 손바닥이 이유 없이 떨리며
손끝부터 어깨까지 저릿한 감각이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도 금방 사라지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신호가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몸이 무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릉의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황 선생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았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바로 걷습니다. 안 그러면 귀찮아서요. 그 말 속에 그분의 불편함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를 깨우지도 않고 혈관에 윤활유도 주지 않은 채로 몸을 고속 기계처럼 사용하면 당연히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 선생님께 작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친 뒤 창가 의자에 앉아 생강과 꿀을 섞은 따뜻한 물을 10분간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나 다시 오셨을 때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걷는 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아침에 그 추위도 더 이상 무섭지 않네요. 그날 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강물이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몸을 향한 다정한 준비가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익숙한 뿌리 채소이지만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된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유효 성분은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특히 노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끝과 발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마다 심장이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생강을 혈관을 위한 얇은 목도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고 억지스럽지도 않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 정도의 온기입니다. 생강차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강을 두세 조각 얇게 썰어 가볍게 으깬 후 컵에 넣고 끓는 물 200ml를 부어 5분간 그대로 두십시오. 물이 식어 약 45도 정도 되었을 때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꿀은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는 꿀 속의 소중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몸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마치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바빠서 생강을 못 우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만약 미리 저녁에 생강을 몇 조각 썰어 작은 병에 넣어두기만 해도 아침에 물만 부으면 되니 머리 빗는 것만큼이나 간단하지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의 소리를 잠시 멈춰 듣고 작은 실천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이 여러분을 갑자기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새 지쳐있던 혈액에게 전하는 다정한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일어나자. 오늘도 살아갈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혹시 어느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혹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날에는 그 생강차 한 잔을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포옹처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는 포옹, 다만 적당한 온도와 천천히 마시는 리듬, 그리고 오늘도 이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주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부엌에 머무는 재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도 그중 하나입니다. 진한 노란빛을 띠는 이 뿌리는 박하처럼 향이 강하지도 않고 마늘이나 생강처럼 존재감이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우리의 전통 음식 속에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강황은 단지 조미료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돌보았던 서은정 여사님은 70세에 단정한 성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정리정돈이 철저하시고 때로는 본인에게도 엄격할 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시냐고 물었더니 그럼요, 나이가 드니 당연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익숙한 대답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답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 아침 따뜻한 강황차 한 잔을 마셔보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옛사람들이 황금물이라 부르던 바로 그 음료였습니다. 석 달 뒤 재진을 오셨을 때 여사님은 가벼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란 물 한 잔이 몸을 이렇게 가볍게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에서 조용히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미세한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쉽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커큐민은 마치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는 사람처럼 티 나지 않지만 혈관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황은 밀가루처럼 그냥 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큐민은 흡수가 어려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흡수를 도와주는 짝꿍이 필요합니다. 그 짝이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알려드리는 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강황가루 3분의 1 티스푼, 곱게 간 후추 아주 소량 8분의 1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을 더합니다. 이 재료들을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 200ml에 잘 풀어줍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뒤 15분 정도 지나서 마시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도 잘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강황의 쌉싸름한 맛이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반복해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마치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물을 주는 시간, 잎을 만지는 시간,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강황차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엔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몸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울산 외곽 작은 정원에서 여둔 데에 박진우 어르신과 함께 앉아 강황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이런 민간요법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따뜻한 물 한 잔, 아침 햇살 하나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중한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아침 어디서부터 건강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는 여러분께 강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황은 마치 어두운 혈관 복도에 켜지는 작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은은한 빛과 따뜻함을 전해주며 하루를 더 분명하고 따뜻하게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아침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일처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실천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말에 이끌려 시작한 음료가 오히려 피로, 복부 팽만, 심지어는 혈압 변화로 인해 다시 진료실을 찾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에서 진료하던 시절 한옥자 할머니께서 복부 팽만과 가벼운 속쓰림, 아침 식사 후 구역감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최근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지인으로부터 아침마다 진하게 만든 레몬수를 마시면 간 해독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반 개의 레몬을 연하게 타 마셔야 했지만 할머니는 2개 분량의 레몬즙에 꿀과 뜨거운 물을 섞어 드셨고 신맛이 강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그 강한 산성은 오히려 자극이 되었고 산염기 균형을 무너뜨려 위장 장애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분께 지금 필요한 것은 비타민C가 아니라 적절함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60세가 넘은 몸은 예전처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장, 간, 혈관 모두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기계와도 같습니다.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말은 하지 않아도 조용히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다른 질병처럼 보일 수도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하게 달이거나 통생강을 강하게 끓이면 매운맛과 정유 성분이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이 그런 물을 마신 후 아침에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그 급격한 기상 명령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이 너무 빨리 확장되면 혈압이 요동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황. 앞서 여러 효능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도 사용 시점이나 방법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약물,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강황물을 드시기 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강황이 몸에 좋다길래 마시고 있는데 요즘은 살짝만 건드려도 멍이 잘 들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어르신은 얼마 전 의사로부터 새로 항응고제를 처방받으셨고 동시에 매일 아침 진한 강황차를 계속 마시고 계셨습니다. 이 둘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 모세혈관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욱 섬세한 돌봄을 요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분재나무를 돌보듯 대충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흙은 얼마나 말랐는지, 잎은 무슨 색인지 살펴보고 그날 그 나무가 원하는 만큼만 물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많지도 세지도 않게, 단지 적절하게 말입니다. 시기, 양, 상태,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아침에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양치도 하지 않은 채 생강차나 레몬수를 먼저 마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행동이라도 입속 세균이 위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특히 점막에 미세한 염증이 있는 경우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순수한 물을 드시고 입안을 깨끗이 헹군 다음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생강꿀, 강황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아침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해당 음료들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강황은 철분이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성분의 약과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의 습관이 몸에 맞지 않으면 당장은 모르더라도 차차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한 느낌, 약간 어지러운 상태, 식욕이 줄어듦. 만약 물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늘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느림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바쁘게 달려온 후 몸과 마음이 잠시 쉬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그런 모습을 제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보았습니다. 설명을 천천히 들으시고 싶어 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모습. 건망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는 일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과 대화를 나누려는 자세만 갖추면 그 어떤 건강법보다도 더 큰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유진혁, 74, 세로 광주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7층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서둘러 운동하러 내려가던 중 가벼운 뇌졸중 증세를 겪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주차장 한복판에서 쓰러지셨고 다행히 이웃의 빠른 발견으로 위기를 넘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유 씨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침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몇 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내 몸에 맞는 음료를 고르고 그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앉아 몸을 쉬게 하라고요. 그 후로 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짧은 문자 한 줄씩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레몬을 조금 넣었어요. 향이 좋아요. 오늘 아침은 좀 추워서 생강은 약하게 넣었습니다. 그 글들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제게는 무척 값진 소식들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젊은 사람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물들이 병을 낫게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젓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약을 대신하거나 100세까지 살게 해준다고 장담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왔습니다. 그 음료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조금 더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것만으로도 노년기에는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큰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런 극적인 전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옵니다. 물을 바르게 마시는 습관,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 마치 식물을 기르듯 한 번에 물을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적정량을 천천히, 조용히 주는 것이지요. 한 번은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한 환자분을 뵈었습니다. 이름은 강미화, 68세. 작고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황, 후추, 꿀을 섞은 물을 직접 만들어 마시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에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하루를 여는 의식 같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살짝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건강이 남들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삶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아낸 분이라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따뜻한 물 한 잔은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여는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잠시 앉아 있는 시간, 자신을 위한 작은 돌봄의 제스처. 그 조그마한 실천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이란 결코 자신을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침 한 끼, 한 모금의 물,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시기입니다. 몸은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몸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그 작고 조용한 연결이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오늘 아침을 더 다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지도요. 그리고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